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가끔씩 일광님께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중동 전문가 한 분이라고 하면 여전히 이분입니다. 네.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도 친하게는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저께도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사람은 좀 볼 줄 아는데요. 너무 그렇게 친하게 지내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프로님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안 맞는 스타일이긴 제가 봐도 나이도 좀 비슷하고 안 맞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보다는 예멘. 제가 예멘을 알아야 될 날이 올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난 진짜 그런 나라 정도가 있다 정도 말고는 몰랐는데 네. 여기서 또 많은 변수들이 있군요. 예멘은 어디쯤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네, 지도를 먼저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제가 지도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 보시면 예멘이라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연결되는 국경선이 한 1,500km 정도 돼요. 1,450km 되고 예. 바로 동쪽으로는 오만과 붙어 있어요. 지금 지도 보는 거는 아주 옛날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통일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국이 지배를 했어요. 저도 영국이 네. 남쪽. 예. 지금 보시면 지도에서 보면은 예멘이라고 돼 있고 예멘의 그 왕정 공화국이 있었고요. 그 아래쪽에 1839년에 영국이 아덴을 접수를 하거든요. 아덴이 아덴만 할 때 아덴만의 예. 저 아덴이군요. 예, 그 해적들도 많이 나오는. 예, 거기를 직접 지배를 했고요. 그 주변 지역 간접 지배하면서 영국의 보호령으로 삼았었던 곳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두 개 합쳐지는 곳인데, 그 커피에서 모카 아시죠? 모카 모카 골드. 커피. 네. 예, 모카 항이 여기 예멘에 있습니다. 모카도 예멘의 항구 이름이에요. 이 한국 이름입니다. 거기서 나온 커피, 모카 거기서 연결되는 커피, 모카. 그리고 그래서. 예멘이 의외로 우리가 연결되는 게 많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 읽어보면 시바의 여왕 하잖아요. 네. 그게 여기 예멘 쪽입니다. 시바가. 네, 시바. 보통 사바라고 우리는 아랍 쪽에서는 사바라고 그러는데요. 네. 시바, 사바, 이 여왕, 그 솔로몬과 관계됐었던 이게 바로 예멘으로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멘 하면은 향료 무역에 발전했던 곳이고, 보통 이게 라틴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아라비아를 세계로 불렀거든요. 크게 네. 세 개. 그래서 이 사막은 아라비아 데세르타라고 불렀고, 데서트. 예, 이 버려진 땅, 그렇죠. 그다음에 이 요르단 그 페트라 유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은 아라비아 페트라이아라고 불렀고, 여기 예멘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라비아 뭐라고 불렀겠죠? 예, 아라비아 펠릭스. 아라비아 펠릭스는요, 행복한 아주 그 풍요로운 아라비아. 저 동네는 사막이 아니에요? 예, 저 동네가 이렇게 광야 쪽도 있긴 한데 이 환경이 좋아요. 바다하고 연결돼 바닷가 있고, 네, 근처에. 특히 아덴 이런 쪽은 기가 막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물건이 쉽게 말하는 로마가 아마 중교회 무역을 할 때 여기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여기를 좋게 봤어요. 그 동네에서 나는 각종 진귀한 것들이 그 항구에 모여서 네. 그럼 홍해를 거쳐서 지중해로 로마로 가는 올라가서 거죠. 로마로 네, 갔겠군요. 로마로 가고 지중해로 가고 홍해로 가고. 예, 그래서 여기가 번창했던 곳이고요. 아랍어를 쓰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아랍을 남아랍, 북아랍으로 나누는데 약간 언어가 다르거든요. 남아랍에 속하는 게 예멘입니다. 북아랍이 그럼 북아랍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죠. 이슬람의 중심이 된 곳이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죠. 영국의 식민지일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어떤 관계였어요? 영국의 식민지일 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없었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없었죠. 네. 아, 그래요? 예. 사막이니까 어차피 쓸모없는 1932년에 거라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그때는 영국이 있었을 때는 오스만 제국이 있었죠. 그냥. 예, 오스만 제국과 왔다 갔다 했고요. 지금 지도를 그래서 이제 요 아까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역사적으로 좀 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남북으로 예멘이 갈려졌을 때의 지도입니다. 지도 좀 봅시다. 네. 예. 이 알자지라에서 갖고 온 건데요. 네. 남북으로 갈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쪽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북쪽과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우스 예멘이라고 하는 데가 네. 쉽게 말하면 영국이 지배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노스 예멘은 왕정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가 62년에 쿠데타가 나가지고 이 북예멘이 공화국이 되죠. 아하. 그리고 남예멘 쪽은 영국이 지배하다가 67년에 사회주의 이 국가가 돼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달리 남쪽이 사회주의. 북쪽이 자본주의, 아. 이게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됐다가 1990년에 이게 합쳐져서 지금의 예멘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동예멘, 그렇죠. 서예멘 같은. 예, 이게 항상 헷갈려요. 이게 동예멘, 서예멘 같은데 왜 이게 남북 예멘으로 하는지. 그래서 이 아덴만이 굉장히 아덴 그 항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남쪽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는 아덴이고 네. 북쪽 지금 사실 이제 오랫동안 수도는 사나입니다. 사나. 사나. 예, 사나가 시도고 이 두 곳이 중심인데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지도가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후시 반군 또는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북예멘 쪽이고요. 네. 남예멘은 남부 분리주의자들과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인정한 예멘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후시 반군과 싸웠었고요. 예멘의 남쪽은 지금 UAE가 지원을 하고 있고 정부군은 역시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골치 아픈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1990년에 나라가 통일이 됐는데 이 사실은 통일이 되면서도 항상 불안정한 나라예요. 원래 분리되었던 나라였어요. 예, 분리됐던 나라고 그래서 통일이 됐는데 그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졌고요. 이게 이제 폭발이 된 게 2011년. 그러니까 그 2011년에 폭발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중동의 역사를 했었을 때 2003년의 걸프 전쟁을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2003년 걸프 전쟁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의 소위 말해서 이슬람주의자들이 발흥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아, 미국에 저항하자는 그런 것도 아래. 있고요. 예. 유럽에 살던 무슬림 2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자기하고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미군이 너무 잔인하게 고문한 걸 다 봤잖아요. 아하. 그때 유럽의 극단주의가 확 늘어났다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2003년부터. 예. 그러면서 이 북쪽에 있었던 곳이 아주 오랫동안 또 이제 얘기를 하려면 근데 우리 언더스탠딩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네. 아, 역시. 네. 시아파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시아파 안에도 무슨 파가 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아파하면 이란만 얘기하잖아요. 네. 이란은 가장 주류인 시아파입니다. 아. 12이맘 시아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멘은 12이맘 시아파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자이디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이맘이 지도자거든요. 12이맘파하고 다섯 번째 이맘이 갈라져요. 아, 위에서 조상 중에서. 예, 다섯 번째 이맘이 갈라져서 우리는 이제 편의상 5이맘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아파에는 5이맘파, 7이맘파, 12이맘파가 있거든요. 예멘은 5이맘파입니다. 파가 다르다. 네, 파가 달라요. 뭐 우리도 그러니까요. 우리도 네. 본이 같지만 또 파가 다르기도 예, 하니까. 파가 다르니까 큰 면에서는 큰 집은 다음에 같이 볼 수 있는데 사실상은 생각도 다르고 교리면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후시 반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이디 시아파예요. 5이맘파. 네. 그럼 이란의 시아파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란의 시아파는요. 12이맘파는 12번째 이맘이 지금 죽지 않고 어딘가 살아 있고 세상 종말에 온다고 믿어요. 네. 이게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분은 언제적 살았던 분인데요? 9세기요. 9세기. 는 아직도 살아 있다고 믿는. 네, 아직도 살아 있다고 믿어요. 예. 예.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요. 뭐. 신앙적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요. 네. 이거는 마치 그 그리스도교인들이요. 예수가 재림할 거라고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슷하겠죠, 그렇죠? 예,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죽었다 살아났다고도 믿는데요. 뭐. 예. 근데 오이만파는 그런 거 안 네. 믿어요. 오이만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오이만파는요. 가장 훌륭한 시야는 어떤 시야냐면 불의에 저항하는 시야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 다섯 번째 이맘이 저항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지도자예요. 740년에 네. 반란에 실패해서 저항해서 죽음을 당한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시아파는 알리 그 예언자의 사촌 동생이면서 사위였던 알리의 후손 중에서 누구나도 이맘이 될 수 있는데 네. 저항을 하는 사람이 이맘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교리 차이면 거의 유대교랑 그리스도교 차이 정도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차이는 나진 않는데 그 이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시아파들의 이 12이맘파는 저항이 조건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항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맘이에요. 뭐 그렇기도 하고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쪽은 5이맘, 이쪽은 12이맘이 예, 나올 그러니까 거 아니겠습니까? 4번까지는 같아요. 네. 4번까지는 5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할아버지들이 좋은 거겠죠 서로. 네, 그래서 연결되었는데 5이맘파인데 이들이 원래 지금 예멘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었고 그리고 1962년에 쿠데타로 물러날 때까지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예멘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지배를 했는데 이 후시 반군의 특징이 바로 자이디 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멘 전체에서 시아파가 얼마큼 되느냐? 순니하고 시아가 한 6대4 정도 되거든요. 아이고 섞였군요. 순니가 6이에요. 예. 시아가 4인데 근데 네. 오랫동안 이들이 집중적으로 북쪽에서 살았어요. 네. 북쪽 지역인데 근데 통일이 된 다음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소외받았거든요. 소외받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러니까 이 중동의 이 순니 시아의 싸움의 시작은 1979년 이란이 시아 혁명에 성공하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불편한데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순위가 시아가 또 있네요. 그렇죠. 그 예멘에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지역이 지금 시아들이 집중해 살고 있거든요. 이란 친구들. 예, 오이만파라고 하는데 오이만파가 근데 더 세요. 사실은요. 저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더 성질은 좀 그렇다 더. 더 강력한 정의 의식이 보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올고든 분들이네. 예, 올고도 분들이 가지고 이게 정도만 가는 분들이라 가지고 사우디로서는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사우디로서는 어떻게 쓰든지 이쪽 지역에다가 뭐를 해야 되냐면 사우디표 순니 이슬람을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랑 좀 친한. 예, 계속 그래서 그 사상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걸프 전쟁이 나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예멘으로 다시 노동을 하다가 돌아오기도 많았어요. 사우디에서 돌아오고 정정이 불안하니까. 예, 그러면서 이 자이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기 전통이 무너진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외국에서 누가 자꾸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사우디표 이슬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정부도 자신들을 자꾸만 압박하기 시작하고. 근데 2003년에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을 해서 이라크를 침공을 하면서 분노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 자이드는 아니 왜 그러니까 예멘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예멘이 미국 편을 들었어요. 당시 정부가 걸프전에서. 예. 그러니까 자이디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때부터 이제 정부하고 완전히 각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정부는 시아파 정부. 정부 사실은 대통령 살리라는 대통령은요. 사실은 이 사람도 자이디예요. 그런데 좀 현대화된 자이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자이디 좀 깬 분. 예 그러니까 현대적인 거 이 사람들은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올고든 분. 예 근데 이 사람들 자기 전통을 지키려고 그러는데요 지키려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뭐 일종의 여름 성경학교 비슷하게 젊은 신앙인들의 모임도 만들어서 뭐 오전에는 이슬람과 관계된 교육하고 오후에는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10,000명, 15,000명씩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 대통령이. 아니요, 그 자이디 시아파들이. 자이디 시아파가. 예,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됐고 이제 정부하고 싸우기 시작하고요. 그때 이 젊은 그룹을 이끌었던 사람 이름이 후세인 바드루딘 알 후시예요. 그러니까 알 후시가 부족 이름이에요. 후티의 아들인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후티면. 후시 부족에 속한 사람이에요. 후시가 부족명이에요. 우리로 치면 네. 김씨, 이씨, 박씨. 네.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후세인이고 바드루딘 알 후시인데 이 사람이 리더가 돼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멘에서 보면 야당 지도자 같은 그런 느낌인 겁니까? 그렇죠. 근데 야당은 정당이잖아요. 원래 정당도 만들었는데 네. 알 하크당이라고 정당을 만들었는데 정당이 별로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종의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별도로. 예, 별도의 운동을 시작했고 예전으로 치면 우리 백기환 선생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런 거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근데 정부군하고 부딪혔죠. 2004년에.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부군의 죽음을 당해요. 아이고. 순교자가 됐군요. 예, 순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우리는 후시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의 조직 이름은 안사룰라예요. 네. 안사룰라는 안사르하고 알라의 합쳐진 말이거든요. 예. 안사르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고 알라는 알라잖아요. 네. 알라에 조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안사룰라인데 이들의 공식명은 안사룰라예요. 교수님, 네. 저희
보통 후티 이렇게 말하는데 교수님은 이제 후시, 예, 후시. 이렇게 말씀하셔서 THY인 모양이네요. 예, TH 발음이 쓰. 아. 이게 이제 표준 아랍은 후시인데요. 네. 네. 보통 후티 이렇게 하고 특히 TH 알고서 있으니까 보통 후티 하고 아랍 쪽에서도 이 맞습니다. TH 발음은 그냥 뜨뜻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조금 맞습니다. 저희도 덜 배운 분들은 땡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 무식해 정말. 그래서 후시. 후티라고 네, 근데 신문에서 다 후티하니까 이제 후티라고 네. 말씀드리겠는데 네. 이때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룹이 2004년에 이제 우리는 후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이 후시 가문에 속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예, 후세인 바드루틴 알 후시를 기리기 위해서 후시다고 했고 이제 우리가 후시 반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넓게 보면 그럼 예멘의 현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 그렇죠. 현 정부에 반대했던 세력이죠. 세력. 당시 정부에 그 반대하는 명분과 혹은 주장이 제일 크게 다른 건 그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반미, 반미, 예. 반미를 반미 반이스라엘. 반군들은 더 강하게 하자는 거고. 그렇죠. 강하죠. 그러니까 자존심, 민족 자존감 굉장히 강하고요. 이슬람에 대한 자존감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당시의 살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친미 정권이었다. 예, 그 친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거기 우리는 거의 벗어나겠다. 아, 그거는 뭐 왜 싸우는지 당연히 이해가 가요. 네,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싸움이 시작된 거고요. 그럼 이제 후시 반군을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아무래도 잘 모르시니까 이 지도를 한번 한글로 된 지도를 보여드려야겠어요. 네네. 예. 네, 이게 테마별 아랍어 단어 2,500이라는 책에 너무 잘 그림이 한글로 돼 있어서 제가 그냥 스캔해 왔는데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붙어 있는 게 예멘입니다. 그러네요. 네, 아래. 그 오른쪽 오만이고요. 어, 그러니까 이 주변 쪽을 보시면 이 예멘이 그 지부티하고 사이에 있는 게 바불 만답이라는 해협이잖아요. 네. 바불 만답인데 여기를 통과해야지만 홍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로 빠져나가서 그래서 스웨즈로 빠져나 들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티란 해협 쪽으로 해가지고 아카바만으로 해서 에일라트 항구로 들어가는데 지금 후시 반군이 맡고 있는 거는 홍해로 들어가는 모든 배라기보다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들어가는 배를. 그럼 저 지부티라고 써 있는 좁은데 저기서 막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죠. 와서 건물 있겠습니다. 여기 앞에 그 지부티 앞쪽에 여기 약간 아덴만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에서 막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로 가는 배는 안 되고 나머지 배는 통과. 통과인데 안 가죠. 이제 무서우니까. 배들이 네. 뒤에 가서 또 처음에는 머스크 세계에서 제일 큰 그 항거에서 머스크가 딱 보니까 얘네들이 이스라엘만 가는 배를 잡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재개를 하려고 그랬다가 또 영국 배가 공격받으니 이거 안 되겠다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저기는 예멘이 통과시키고 말고를 늘 결정하던 지역이에요. 예멘. 아니요, 꼭 예멘 사실은 바다라? 이건 국제 그러니까요. 통로죠. 그런데 여기를 못 하는 거죠. 후시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러면 그거야말로 세계의 경찰이 출동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출동을 안 하겠습니까? 미국이 출동을 하려고 그랬죠. 네. 미국 혼자 하기 싫으니까 야, 저 아랍 애들 니네들 다 불러서 니네 좀 해라. 같이 하자. 다국적으로 했는데 아무도 안 하죠. 아랍도 안 하고. 네, 왜 안 하냐면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랍에서 제가 우리 성일가 머사랑 그 사우디랑 이렇게 UAE를 갔었을 때 그때 싱크탱크들로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 그건 뭔 다국적 군이냐. 이스라엘이 전쟁 안 하면 끝인데. 그 후티 반군도 예. 그러니까 이거 후시 반군이 괜히 이거 하는 거 아니다. 전쟁 끝내라고. 전쟁 끝내라고 하는 거니까 전쟁 끝나면 끝인데 왜 그 다국적군에서 일을 더 복잡하게 하냐. 그렇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야 이제 우리 좀 후시하고 좀 안 싸우고 우리한테 미사일 안 날려서 우리가 네온 프로젝트도 하고 지금 2030 해야 되는데 네. 또 괜찮아진 사이에서 또 사이가 나빠지면 또 미사일 날라오면 어떻게 안 해?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도 사이가 안 좋다가 2015년부터 싸웠죠. 그러니까 지금 후시 반군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반군이라고 부르냐면은 2015년에 2014년 말에 이들이 당시에 정부를 전복을 한 거예요. 예. 수도를 산하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전복을 했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던 하디 대통령이 간신히 빠져나와서 아덴으로 도망가서 아덴에서 나오면서 이건 쿠데타다. 그리고 사우디의 도움을 요청했고 네. 사우디가 우리는 그러면 감을 참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후시 반군은 이란과 연결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 3월부터 다시 원래 공습을 정부를. 했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중심이 돼서 여러 아랍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공습을 해서 한 2주 만에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못 이긴 거 아닙니까?
아 반군을 못 이겼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그럼 반군이 예멘을 지배하고 있는 거네요. 예멘의 북부 지역 거의 반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는요. 예. 지금 현상 지도는 지금 현상 지도가 요겁니다. 2022년 10월 현재 네. 지금 보시면 약간 녹색 계통 있지 않습니까? 예. 약간 연두색 계통 거기가 지금 소위 말해서 후시 반군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예. 거의 북예멘의 대부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한 거죠. 그리고 밑에 약간 연두색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 임시정부. 그러니까 통일이 됐는데 통일된 다음에 북쪽이 너무나 많은 걸 가져가고 그러니까 남쪽에서 계속적으로 분리 움직임이 있었어요. 아 예멘은 예, 그러니까 오른쪽이 분리하고 싶었다는 거죠. 예, 남쪽 아래쪽이. 그러니까 우리 분리하겠다. 그래서 얘네 지금 이 복잡한 게 만약에 후시 반군하고 정부군하고 싸움이면 어떻게 끝이 나잖아요. 근데 남부 운동이 있어요. 남부 분리 운동이 있습니다. 남부 분리 운동이 지금 우리는 분리하겠다고 있으니까. 아, 핑크색은 우리는 아니 핑크색은 정부군 쪽에서 정부군이고. 지금. 예, 근데 사실은 거의 사람들 많이 안 사는 지역이라서. 그럼 노란색은 우리는 반군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우리는 따로 살겠다는 거예요. 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 반군은 저 지역에서는 그럼 입법, 사법, 행정을 저기서 다 하고 하는 거죠. 세금도 걷고. 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왜 반군이라고 부르느냐고 그러는데 아직 국제사회가 인정을 안 했으니까. 그랬을 뿐이다. 예, 국제사회가 인정하면 우리가 반군이라고 안 부르죠. 그러니까 저희도 애매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여기를 후시를 정식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고 정식적으로 정부를 인정한 데에는 여전히 그 대통령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대통령도 있어요 지금요. 있겠죠 당연히. 예. 거기가 지금 아덴에 있는지 리야드에 있는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도망간 정부군의 대통령이. 예, 그래서 지금 아덴에도 있는데 아덴은 또 다른 또 남부 임시 정부에 또 포위돼 있고 이제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정부는 아직 있으니까 반군은 반군이죠. 그 도망다니는 대통령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다. 예, 아직은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우디가 거기를 지원하고 사우디 아니 원래 거기가 그러니까 2011년에 아랍의 봄이 나온 다음부터 네. 혼란에 들어갔었을 때 일종의 연합 그 국민 정부가 있었어요. 국민 정부에 참여하지 않았던 게 자꾸만 거기에 딴지를 걸었던 게 후시하고 남부 임시 정부거든요. 예. 얘네들이 참가를 잠깐 불량하게 안 한 상태이지 정부는 있죠. 국제사회가 인정한 정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제사회가 인정을 안 한다면은 반군이라고 안 불러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반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 그렇게. 예. 그래서 후시 반군, 후시 리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사실 후시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 안사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은데 현재는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저 정도면 성공한 쿠데타든 엄청 성공한 거죠.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의 봄에서는 쉽게 인정해 주던데. 그러니까 저 정도 먹었으면 왜 이걸 인정 안 해주지? 그래도 좀 아니죠 아직은. 그런가요? 근데 이제 이 실수가 참 안타까운 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함마드 빈 살만 지금 왕세자가 2015년에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예. 네. 그때 실수가 이 후시 반군을 너무 얕봤던 거예요. 2주 만에 끝낼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죠. 예, 2, 3주 만에 끝날 줄 알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나중에 이제 밝혀진 얘기인데 미국이 그걸 몰랐어요. 뭐를 몰랐어요? 보통 사우디아라비아 작전을 하면 미군과 협의를 해서 하는데 협의를 하지 않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이 결정했느냐? 아니 그 수많은 우리하고 협의했던 장군들이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었냐? 근데 모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그냥 결정을 한 거고요. 근데 왜 전쟁에 실패했냐면 자 우리가 공군 폭격을 하면 공군기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좌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좌표 찍어주지도 않고 들어간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정말 우스운 현상인데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관제탑으로 알려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좌표를. 그러니까 오폭을 계속 때리는 거죠. 오폭을 민간인 지역 때려버리고. 그리고 전쟁에 이길 수가 없죠. 2주 만에 이긴다는 전쟁을 못 이긴 겁니다. 2015년 3월에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후시 반군과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 가을에 아람코가 후시 반군이 보낸 드론에 맞은 거죠. 그래서 500만 배럴이 날아간 거고요. 그래서 먼저 네. 때렸던 기억이 있군요. 사우디는. 그러니까 후시를 얕봤어요. 근데 후시를 얕봤던 게 실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군력이나 이런 거는 사우디아라비아 훨씬 훌륭한데 그게 조율된 전쟁을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실패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아람코가 500만 배럴이 날아간 겁니다. 아람코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조직인데 그러면 이 뒤에 누가 있다고 보느냐? 당연히 이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몇 가지 이제 증거가 이란 상선을 좀 묘한 상선을 잡았더니 상선에서 나오는 게 중화기 무기가 나왔다. 이게 후시 반군한테 가던 무기다. 두세 번 정도 잡혔거든요. 근데 이란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건 뭐 니네들이 후원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뭐 박현 선생님 당신 지금 이란은 12만 파고 이 사람들 5만 파인데 12만 파고 5만 파를 왜 도와주냐고 그러는데 5만 파 사람들이 이란에서 공부를 했어요. 또 후시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뭐 같은 공부를 했고 정치는 같이 하겠죠. 그래서 이란도 나중에는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지원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한다고 얘기까지 마음속으로 했어요. 응원한다. 네, 마음속으로 기도하나 보네요. 근데 사실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하기는 어렵죠. 네. 예. 그 후시 반군 후티 반군의 군사력이 강해요? 얼마큼 강해요? 제가요 2015년 전쟁이 날 때 그때 우리 외교부가 예멘에 한 싱크탱크를 초청해가지고 국내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봤어요. 못 이기냐? 어떻게 사우디가 예멘을 어떻게 못 이기냐?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예멘 그 자체도 아니고 예멘의 반군인데. 예, 항군인데. 어.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요. 잘 들어보래요. 그러면서 예멘의 북쪽과 사우디 남쪽이 국경이 맞대 있잖아요. 네. 사우디가 들어오면 된대요. 군사력을 돼가지고 지상군을 보내서 들어오면 된대요. 근데 그 들어오는 80km가 지옥이 될 거래요. 너무 험준한 거고 그게 정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대요. 엄청나게 훈련이 잘 돼도 중하기로 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공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국경이 바로 붙어 있는데 밀고 강력한 내려가지. 군대 밀고 내려가면 될 텐데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80km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가 죽음의 계곡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절대 못 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럼 그건 지형이 뭐 지형도 험하고요. 그리고 훈련된 정도가 자이디가 훨씬 잘 돼 있는 아니, 그 거죠. 직업이 반군이니까 얼마나 네. 열심히 싸웠겠어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이쪽 지역에서 한 1, 200년이 아닙니다. 8, 9세기부터 계속 있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지가 않죠, 사우디로서는. 그래서 중국이 고구려, 고려 계속 있었고 아주 한 주먹거리긴 한데 못 이기는 겁니다. 못 이기는 거나 비슷한. 네. 못 이긴 건지 안 이긴 건지 아무튼 피곤해. 그리고 이 자이디 이 시아파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 정의 의식. 그러니까 시아파들이 순니파들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그거예요. 순니파는 압도적인 다수잖아요. 네. 이게 뭐 다수가 우리가 그때 9대1 정도로 봐도 돼요. 잘 봐주면 85대 15거든요. 예. 근데 보통 90대 10으로 보거든요. 90이니까 아마아마하지 않습니까, 순니는. 근데 시아는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런데 왜 못 이기느냐? 시아는요 저항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시아는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특히 12만 파 시아, 이란 같은 시아들은요, 이란은 이라크에 주류가 되는 시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교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금요일 날 슬퍼하고 일요일 날 부활하니까 행복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아파들은요 세 번째 이맘이 처참하게 죽음을 680년 무슬림 역으로 1월 10일 날 죽음을 당하거든요. 근데 부활이 없어요. 네. 그 죽음은 항상 기려요. 그 죽음을 기려서 죽음을 당한 40일 전부터 추도회를 하고 그래서 절정이 1월 10일 날 절정을 이루고요. 그로부터 다시 40일 후에 다시 거기에 모여요. 모여서 다시 한번 그 죽음을 추모를 해요. 엄청난 의식입니다. 누구의 사망을 추모하는 후세인이요. 거예요? 세 번째 이맘 후세인. 예. 거기에 모이는 게 세계에서 해마다 그 카르발라에 모이는 사람들의 그 단일 집회로 가장 올해 2천만인가 모였습니다. 한 도시에. 그 정도로 순례들이 오거든요.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680년이요. 680년에. 네, 680년인데 지금까지. 그래서 이 저항, 불의에 대한 저항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시아파들이 전체적으로. 근데 오이만파는요. 오이만파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저항하는 자가 진정한 순리라고 얘기를 해요. 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2만 시아는 그동안 사실은 이란이 지금 강했으니까 그러죠. 이란이 강하고 지금 보여주니까 그러지. 그전에는 이란은요 79년 전까지만 해도 이란은
슬퍼하는 시아였어요. 아 그냥 착한. 예. 그래서 79년에 혁명이 날 때, 혁명이 나길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알리 샤리아트라는 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검정 시아로 있을 것이냐. 검정 시아는 슬퍼하는 시아. 우리는 빨간 시아가 돼야 된다. 싸우자. 예, 빨간 시아 우리는 순교를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불의에 싸워야 된다.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사상이 어느 정도 꿈이 이끌어가면서 79년 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시아들이 이 슬픔을 견뎌내는 힘도 강하고 저항하는 힘도 강하지만 이게 능동적으로 나와서 싸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체화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 자이디는 달라요. 자이디는 싸웁니다. 약간 탈레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탈레반하고 결은 다르지만 네. 이 저항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네. 불의한 거에서는 그러니까 불의한 거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시아가 아니다 그래요. 오이만파는. 그러니까 근데 의례면이나 이런 데에서는요 순니하고 가장 가까운 시아입니다. 의례, 종교 의례라든지 생각면에서는 가장 가까운 그 순니하고 가장 가까운 게 오이맘 시아파인데 네. 이들이 순니파하고 굉장히 다른 점은 이 저항 의식. 그러니까 순니는요 압도적인 다수로 주류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시아들은 항상 소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자이드는 진짜 소수 중에 소수거든요. 의식이 순니 시아가 그럼 다른 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순니 우리가 12만파 시아는 좀 더 많은 신학적인 측면이라든지 의례적인 측면에서 순니하고 다른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순니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누가 가장 멀리 이 순니하고 반대쪽에 있느냐 그러면 시아예요. 12만 시아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건 5만파입니다. 지금 예멘의 알후시. 형식 면에서 예를 들면 형식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아들이 12만파 시아가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서 뭐 12번째 이맘이 죽지 않고 어딘가 살아있다가 온다는 그 생각이 네. 5만파는 없어요. 어딘가에 지금 숨어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오로지 여기는 저항입니다. 불에 대한 저항. 그런데 순니는 어딘가에 누가 또 살아 있어. 아니 순니는 그 생각이 흐리죠. 오긴 올 건데 그 누군지는 몰라요. 예, 그 의식이 약해요. 순니는 굉장히 약해요. 순니는. 근데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순니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 5만파는 그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12만파가 굉장히 다른 점은 12만파가 다른 파하고 다른 것은 72만파하고 12만파는 지금 세상 종말 때 그 이맘이 올 거고 마흐디가 올 거고 그 마흐디가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12번째 이맘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온다는 것도 안다고요? 예, 12만파는 12번째 이맘. 그 9세기에 사라진 그 그때 이맘. 그분이 돌아오신다. 오신다. 네네. 지금 어딘가에 살아 있어요 지금. 그 약간 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뭐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런 느낌. 예. 그 맞습니다. 예멘은 독특하게 오이만파, 자이디. 야, 네. 그 이슬람 세계 안에서도 좀 독특한 그룹이네요. 그러니까 예, 예멘이. 이슬람 세계가 종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뭐 70개 정도 된다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슬림들 네. 사이에서 72개 종파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중에 한 개만 옳다, 한 개 옳은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예언자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다고들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세계거든요. 근데 이 오이만파는 이제 이만 아시면 좋죠. 그래서 제가 뭐 잠깐 그거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 뭐 이것까지 우리가 언더스탠딩에서 해주면은 예, 이게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건데 이게 이슬람의 분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쭉 보시면 여기 이 알리 무함마드가 있잖아요. 예. 무함마드 예언자잖아요. 네. 예언자의 딸이 파티마고요. 네.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 알리예요.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첫 번째 아들이 핫산이고 후세인인데 예. 여기서 첫 번째가 알리 이맘, 두 번째가 핫산, 세 번째 후세인, 네 번째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12번째까지 내려오는 게 주류라고 하는 우리가 12이맘파 시아예요. 내려온다는 그들의 후손. 예. 그 장자로는 쭉 내려오는 예. 거예요. 예. 저 뭐 7, 8, 9, 10 이게 다 한 그 사람이 다 왕인가요, 왕? 그러니까 이맘, 왕은 아니고 네. 지도자. 지도자. 네, 종교 지도자. 뭐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면 그냥 그 로마 카톨릭 교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황.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12번째 이맘이 무함마드 알 마흐디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사라진 건 874년이고 아예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된 건 940년이에요. 근데 세상 종말 때 온다고 믿어요. 그 12만 무함마드가 저희가 아는 모하메드인가요? 예, 무함마드를 다른 말로 모하메드, 뭐 마흐메드 이렇게 하죠. 마호멧. 예, 이게 그렇게 하는 게 근데 낫죠. 표준 아랍어 말은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 무함마드고요. 그리고 여기서 6번째에서 7번째로 나눠지는 게 7이만파예요. 여기는 국가를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7이만파는. 예.
그럼 그 후손들은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고 따로 뭉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또 이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이 있어가지고 지금 영국의 그 아가칸이라고 하는 그 이스마일리 이맘이 있거든요. 거기가 연결돼 있고요.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자이드예요. 오이만파. 그래서 자이드 이 사람이 왜 자이드냐면 이 네 번째 이맘의 아들이죠. 네 번째 이맘의 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번째 이맘의 다른 아내에서 낳았지만 이제 알바키르가 형인데 이쪽에서 나오는 게 12이맘으로 가고 여기서 나지는 게 이 자이드인데 이 사람은 740년에 죽거든요. 네. 저항을 하다가 죽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에서 이게 후세인의 아들이든 하산의 아들이든 누구든지 저항하는 사람이라면은 오이만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크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따바리스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정도 되는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예멘에 있었고 근데 그 따바리스탄이 이미 사라졌고 이제 예멘에만 오로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멘에 자이드가 있었고 이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후시 반군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죠. 쪽에서 나온 것이. 네, 여기 종교적인 반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종교적이죠. 저기 자이디가 후시 반군이라고 네, 하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에서 시작됐고,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저항하는 사람의 사람은-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항하는 사람이 저항하는 사람이면 이 후세인의 후손이든 하산의 후손이든 다 이맘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뭐의 저항을 그렇게 했어요? 불의한 정권에 대한 저항. 대개 정권은 불의하니까 예, 언제든 불의한 정권, 불의한 정권, 순위 정권 네. 저항을 해야 돼요. 잣대가 엄격하면 웬만한 정권은 다 불의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저항 의식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순니하고 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다가 길이 있어서 벽이 있다. 그러면 순니들은 가다가 아이고 이 길이 아닌가 배 하고 이렇게 돌아가요. 유턴. 예, 네. 시아들은 뚫어요. 그래. 예, 그게 자이드예요. 끝까지 뚫는다. 회사에도 순니 같은 직원이 있고 자이디 같은 직원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사장님. 아니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직원은 꼭 그럼 우리 그러고. 이프로님은 자이드신가요? 아니 왜 사장이죠? 저는 불의한 정권. 네,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이제 그 그러네. 우리가 언더스탠딩을 보시는 분들은 오이만파다. 그러니까 오이만파라는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네. 편의상. 자이드 이거보다 편하잖아요. 12만을 기준으로 해서 7번째 나눠진다 7이만파, 5번째 나눠진다 5이만파. 그래서 5이만파고 이들은 불의에 저항하는. 그 전통을 갖고 있. 네.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 중에 공수특전단 같은 뭐 그런 나라인가요? 뭐 자이드는 굉장히 강하죠. 뭐 그런 네, 쪽. 결속력이 강하고. 네. 그러면 이거 외부에서 여기를 뭐 미국이라든지 직접 때리기도 힘들겠네요. 아우 어렵죠. 아, 어려워요. 그리고 또 화만 키우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통합 정부를 이루는 게 좋아요. 통합 정부 이루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예멘이 합쳐서 예. 싸우지 말고. 예,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한 나라가 된 거니까 어쩌면 지금이 원래 정상일지도 몰라요. 그 이전에도 원래 갈라져 있었으니까. 갈라졌으니까. 네, 갈라져 있었던 건 있었고. 그 말씀하신 종교 간의 어떤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예, 종파적인 차이 그다음에 종교적이냐 아니면 세속적이냐 이 차이. 그 차이 때문에. 예, 62년까지 그럼. 북쪽은 자이디 이맘들이 다스리는 국가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아랍 민족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아랍 민족주의 국가가 돼서 왕정을 쫓아내고 공화국이 된 안 돼. 거였으니까. 이건 합쳐놔도 안 돼. 보통 이게 특히 이제 세 명이 서로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예면은 네. 세 명이 서로 다를 때 그 세 명 중에 누구 하나라도 올곧은 분이 있으면 그 연합은 깨집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프로님 얘기하시는. 아니, 제가 하여튼 세 명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서 알아요. 하여튼 올곧은 분은 뭐 나쁜 분은 아닌데 네. 하여튼 올곧은 분은 조직 안에 있으면 하여튼 그 조직은 반드시 깨져. 왜냐하면 매일 올바른 일만 할 수는 없거든요. 라면 스프 넣을 때 그 후첨 스프를 왜 먼저 넣냐 가지고도 시비 걸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거든 그건. 이게 이 자이디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사실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내걸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무기들이 이란에서도 오는 건도 있지만 요즘은 드론이라는 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019년 가을에 예멘 자이디에서 날라와 가지고 사우디 아람코 그 유전을 2개를 때렸잖아요. 네. 500
500만 배럴이 날아간 거 그걸 두고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이건 이 예멘 자체 반군이 기술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뭘 봤냐면 그해 1월달에 독일 전문가가 쓴 보고서를 봤거든요. 근데 독일 보고서가 뭐랬냐면 얘네 1,000km 넘는 드론 만들 수 있다. 아하. 예.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그때 전부 다들 아니다 뭐 얘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는데 이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품이 사오는 게 이것저것에서 부품 사가지고 만드는 게 굉장히 싼 $10,000도 안 되는 드론을 만들어서 날리는 거예요. 그걸 수십 개 날려가지고 때리니까 그거 속수무책을 당한 거죠. 이분들 말씀하신 대로 올고든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타격을 준다는 게 지금 목표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뭐 이제 그냥 조용히 이분들이 그냥 끝내시지는 않겠네요. 저항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화요일 날 우리 성일강 박사가 나와가지고 그 예멘 네. 후티 반군의 5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이 많이 나오죠. 이게 그 대변인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 오니까 나오니까 이 정규 군인이 아니냐, 우리가 반군이냐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반군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 후티 반군 대변인이에요? 예, 대변인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고. 인상 근데 좋으신데. 왼쪽에 이제 글자가 그 네. 후시 반군이 가지고 있는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하도 저희하고 많이 네,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파란색은 좋은 글자는 아시겠죠. 녹색은요. 네, 그러니까 빨간 건 이제 예. 죽여야 할 녀석. 예. 녹색 맨 위는 알라는 가장 위대하시다. 네. 맨 아래는 이슬람의 승리. 예, 이거는 뭐 누구나 더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무슬림이라면 이제 가운데 첫 번째가 미국의 죽음을, 미국 없애고 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없애고. 죽음을. 이거는 뭐 흔히 하는 얘기들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유대인에게 저주를. 음. 예, 그러니까 이게 반유대, 반이스라엘, 반미 굉장히 강해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것 중에서 이란이나 헤즈볼라나 다 생각을 갖자고 그러는데 요즘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는 유대인들을 다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야, 우리나라 유대인들 있어. 유대교 있고 거기 회당도 다 있고 이란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데. 예,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건 유대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온주의자들. 남의 땅 뺏어서 자기들 땅이라고 시온주의자들을 하는. 반대한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시온주의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는데 아마 뭐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들 아주 강력합니다. 저게 후티 반군의 구호예요. 구호예요? 슬로건이에요. 네. 저거 저 다른 쪽에서도 저 슬로건 쓴다고 어제 배웠던 것 같은데. 아니 거의 모든 같겠죠. 가장 저거도. 많이 쓰는 게 예. 가장 많이 쓰는 건 반미 반이스라엘. 그렇죠. 헤즈볼라도 저거 예, 저게 알마우트리 구호라고. 아메리카. 그러니까 전부 다 미국도 저기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란도 뭐 마르그바르 아메리카거든요. 네. 페르시아어로 그러니까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쓰는 말들이고요. 야. 예, 근데 유대인에게 저주란 말은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란에서도 그렇고 보통은 시온주의자들에게 예. 시오니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저주를. 네, 네. 저 나라도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다 이런 미신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빨간색으로 썼지.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녹색에 반대돼서 색깔을 쓴 게 아니고 그래서? 피해 색깔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 대변인 사진을 처음 봤는데 네. 되게 말끔한 군인이네요. 반군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뭐 하이톤으로도 나오고 네. 아무튼 예멘에 무슨 1.3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이제 싸움 일으키기도 하고 막 반군이고 뭐 배 못 가게 하고 뭔가 폭력을 저질러서 우리가 자꾸 피곤하고 그렇지 네. 주장하는 말을 들으면 전 개인적으로는 저 말이 옳기는 옳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적으로 현대 이슬람 세계가 사실은 자신감이 다 잃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 우리가 이슬람 세계를 보면은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자신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족적인 삶을 살았는데 18세기 들어오면서 완전히 밀린다는 걸 보였잖아요. 특히 나폴레옹이 침공하면서 완전히 그게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고 그때부터 이 무슬림 세계가 자기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타인과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게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식민지 지배를 받고 서양처럼 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슬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거는 구호가 Back to the Past예요. Back to the Future가 아니라 Back to the Past. 과거로 돌아가자.
예, 과거로 돌아가는 게 어디로 돌아가냐면 우리가 영광의 시대 7세기로 돌아가죠. 아, 예, 7세기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슬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기독교인들도 그렇죠.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자. 뭐 그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자. 맞아요. 예, 그런데 돌아가자는 게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7세기처럼 7세기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이 살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근본적으로 하게 되면 7세기 때처럼 먹고 마시고 하자라는 게 아주 극단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죠. 가 쓰고 뭐 저 도포 네. 입고 네. 붙이면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야. 그래서 이 후시 방군들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이들은 가지고 있는 거 현대 예멘 세계를 망친 거는 미국과 미국에 굴종했던 정권이란 얘기죠. 예. 철저한 반미, 철저한 반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치고 미국은 이스라엘 도우니까 밉다. 네, 그리고 미국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란의 중동 정책의 최상은 뭐냐면 미국 없는 중동이에요. 예, 미국 없는 중동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몰아내고 싶어하는 거고, 이라크도 지금 그 미국에게 나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미국 나가라. 미국은 못 나가겠다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이 계속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굳이 가서 그 미움을 받는 이유는 하여튼 사우디로부터 석유를 계속 안정적으로 받아오기 위해서였습니까? 중동이 석유의 보고로서 필요했죠. 예. 셰일유 나오기 전까지는 더 필요했죠. 그러니까 하여간 중동에서 뭔가 질서가 어지러우면 우리가 석유 사다 쓰기가 피곤해지니까 네, 석유를 안정적으로 주기로 한 사우디를 하여튼 우리는 계속 지켜주면서 네, 이쪽 지역을 계속적으로 컨트롤하려고 그랬죠. 종교가 뭐든 간에 우리는 석유가 필요했을 뿐인데 네, 네, 석유가 필요했을 뿐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웨슬리 클락이라고 나토 사령관 사성장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누가 관심 거기 뭐 내정 간섭하고 그러겠냐.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중동에 관심 가졌던 거는 석유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바람에. 지금은 조금 더 셰일 가스하고 오일이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여유가 있고 우리 석유도 수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잠시 머리를 식히고 중국을 잡겠다고 나가려고 그랬었죠. 잠시. 예. 그런데 지금 뭐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다 될 줄 알았죠.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될 줄 알았죠. 10월 7일 전에는. 올해 예, 작년 10월 7일 전에 하마스가 공격하기 전까지는. 해결되는 쪽이었어요. 네, 아니 분위기가요. 슬슬 조금씩 친해지고는 있었죠. 안 싸우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분위기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9월 9일에서 10일에 G20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G20 정상회담 중에 소위 말해서 인도, 중동, 이스라엘, 유럽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1대1로를 막을 수 있는 경제 회랑을 만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 20일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금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예. 22일 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지금 내가 제일 처음에 아랍과 먼저 평화를 한 다음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들었을 때 다 웃었지 않느냐. 근데 네. 지금 돼가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9월 30일 날 제이크 설리반 안보부 장관이 중동은 지금 20년 내 뭐 수십 년 내 가장 평화로운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0월 1일에 이란의 외교 장관이 이란을 방문하고 있던 외빈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까워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외교 관계를 지금 정상화 시켰으니까 우리가 외교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설득을 해서 이스라엘과 손 못 잡게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날 그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 하메니를 만났을 때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경주에 지는 말에 왜 내기를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간접적으로 네. 이스라엘은 이미 진 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손잡는 거 안 좋은 거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 분위기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뭔가를 대고 있는 상태라고 본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거였고 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나가라인데
사우디가 중간에서 협상권 가져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랑 얘기 잘해볼게 하고 둘이 친해지는 구조인 겁니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에서는 우리의 북한 문제와 똑같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북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고 주변 국가들한테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여기는 지금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걸려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아랍 국가들은 거의 다 그렇겠죠. 걸려 있어요. 그렇겠죠. 그동안 형제들이니까. 거의 70년 이상을 아랍인의 대의, 아랍 대의 계속 그렇죠. 얘기를 예. 해왔는데 예. 뭔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는요. 그럼 왜 이스라엘과 손잡았는데 조용했느냐? 아랍에미레이트는요 인구 1000만 중에 좀 많으니까. 자국민이 100만이에요. 자국민들이 왕의 결정에 대해서 다 존중하고 따라요. 사우디는 3,500만 중에 자국민이 2,500만이고요. 그동안에 팔레스타인 문제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을 해왔고 주도해왔던 아랍의 나라예요. 형이니까. 예. 그런데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 안 한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손잡으면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체면이 아니지. 예, 그리고 배신이네, 현재 배신. 예, 그러면 쌀만 국왕이 아예 대놓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손을 잡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예. 아들이 아무리 뭐 뛰어난다 하더라도 아버지 말을 어떻게 어깁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얘기를 한 거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해라. 근데 이스라엘도 해결할 방법이 뭐가? 그러니까 접점을 찾아가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계속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이스라엘과 손을 잡길 바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한테 카드를 던졌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손 잡을 테니까 그러면 너 우리 의견을 들어줘라. 네. 그래서 우리 핵 개발할 때 농축하게 해주라. 아니면 예. 니네 우리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최첨단 무기를 팔아라. 이런 조건을 걸으니까 미국도 머리가 아팠었던 상황.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 질문은 네. 그런 협상안 이스라엘이랑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이스라엘은 여기 살고 팔레스타인은 여기 살고 해서 좀 나눠서 이게 밀치고 좀 살아 서로 같이 그 안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아유 피곤한데 그럽시다. 사우디 형이 좀 알아서 협상 좀 해줘. 그런 아니 분위기였어요.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안인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그러한 대원칙은 있었고, 그 전에 잠깐 우리가 본다면은 어떤 안을 한번 제시를 했는데 팔레스타인이 거부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국가를 세우더라도 우리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 예. 근데 이스라엘도 우리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갖고 너무 싸움이 되니까 사실은 사우디 쪽에서 아부디스라고 예루살렘에서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수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팔레스타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팔레스타인 얘기를 거부를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나면은 팔레스타인 국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겠네요. 지금 뭐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금 이스라엘과 사이가 지금 굉장히 가서 안 좋아진 상태인데 아마 그 문제를 논의를 좀 한 것 같아요. 더 전쟁 좀 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스라엘 신문 오늘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지금 국가 지금 얘기할 계제가 아닌데 화가 났죠. 그렇죠? 네, 계제가 아닌데 왜 그런 얘기가 통할 거라고 보냐.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거죠. 상황들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요, 국민들이 이거 가지고 저마다 한 마디씩 하면은 국론이 분열되고 믿잖아요. 그리고 왕정도 위험하고. 그래서 이 사건 날 때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강력하게 뭐를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슬람의 편이다 뭐 이러면서. 아니 그거보다도요, 국민들한테 우리 왕정에서 아주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발 입 좀 닫고 계셔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그러한 의사를 그 사회 여러 지도층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입을 단속을 했어요. 그럼 팔레스타인 쪽은 누가 협상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팔레스타인도 양보를 좀 하고 이스라엘도 양보를 좀 해야 이게 협의가 이게 이제 되는데. 팔레스타인 보면 저도 이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마무드 아바스 수반이요. 네. 이분이 지금 80대 다 가고 싶은데, 아니 지금 새로운 리더십한테 좀 만들어서 키워서 넘겨야 되는데. 그분이 계속 하시고. 그 요르단강 서안에 있다는 그분이죠. 예. 그리고 선거도 안 하고 있고요. 2006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팔레스타인도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뭔가 좀 보여야지 좀 지지하는 사람들도 힘이 날 텐데. 그럼 그분이 사인하고 와도 나머지 팔레스타인에서 우리는 말도 반대야라고 하면 또 반대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계속 그 마흐무드 아바스한테 좀 젊은 사람으로 바꾸자고 그러는데 마흐무드 아바스는 아니 내가 내 측근들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답이 안 나와요 팔레스타인도. 그 젊은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젊다라는 게 뭐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생각도 밝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세대 교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도 답이 없군요 여기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슬픈 얘기인데 카타르의 싱크탱크 만났었을 때 물어봤습니다. 해결책은 뭐냐? 그러니까 가장 뭐 그런데 너는 될 거라고 보냐고 했을 때 그 아랍 사람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전부 다 투 스테이트 얘기한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자기는 안 될 거라고 본대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다들 말은 하는데 행동하는 나라가 없다. 쉽지가 않다. 당사자조차 뭐 저러고 있으니 팔레스타인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투 스테이트로 간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가로 간다고 그랬었을 때 과연 지금 하마스가 쫓겨난다 하더라도 가자 지역을 지금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자치정부가 그걸 컨트롤 잘 할 수 있느냐 그거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예, 그거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은 다시 그리고 하마스 쪽에 또 반대쪽에 나와가지고 또 기치를 들고 싸우게 되면 후시 반군이 누구 편 들겠습니까? 당연히 싸우는 쪽 편 들죠. 물론 이란은 이번에 어떤 쪽으로 누구를 틀었냐면 이란은 사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 절멸이 목표였는데 1000번 만번 양보를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안에 우리는 지지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될 거냐 문제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떤 안을 내놓고 그걸 정말 행복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텐데. 그렇죠. 주사 화친을 하자는 쪽과 네. 싸우자는 쪽이 있을 텐데. 강원파가 나눠져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의견이 있어서 뭐 그러니까 해결책이요. 정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우리가 반복을 하면요. 첫 번째 해결책은 아예 양쪽이 둘 중에 싸워가지고 한쪽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어느 쪽이든. 소위 말해서 제로 스테이트예요. 예. 그냥 아예 팔레스타인 국가가 되던가 아예 이스라엘 국가가 되던가. 되던가. 예. 근데 그거는 너무 잔인하고 해결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리고 나서 또 반군이 또 생기겠죠. 예. 계속 주변에서. 뭐 이스라엘이 다 먹는 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이제 이란이 원수 그렇죠, 갖겠다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거고,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게임. 네. 그러면 가장 행복한 거는 둘이 우리 사랑할게 하고 둘이 손잡고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나라 하나 만드는데 근데 될 리가 없죠. 왜 될 리가 없냐면 시온주의의 목적이 유대인 국가를 만드는 건데 그럼 유대인 국가라는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예. 민주주의 그게 아랍과 유대인들이 같이 사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그러면 어디에 뭐 아랍 국가도 아니고 민주 국가가 되니까 투표를 해야 되고요. 유대의 국가라는 게 사라져 버리니까 시온주의자들 그동안 싸우면 70년 동안 해왔던 게 이게 우리 시온주의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 분명히 반대가 나올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오케이. 1000번 만만 양보해서 우리 유대 국가라는 걸 포기를 하고 우리 같이 살아가자. 그런데 민주국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 투표로 이기면 네. 인구수로 이길 수가 없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팔레스타인이 많으니까. 출산율이 더 좋을 테니까. 좋으니까. 예. 그 이스라엘 국민 중에서 시오니스트가 그 시온주의자들이 절대 다수예요.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 전에는 꼭 그러진 않았는데 이스라엘 좌파가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예, 이스라엘 좌파가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좌파는 마치 일본 좌파처럼 약간 좀 우리도 잘못한 거 좀 있지 사과하자 뭐 이런 쪽인가 봐요. 예, 같이 좀 살아보자 했는데 지금 뭐 의석도 4석밖에 없지 않습니까? 4석밖에 완전히 끝나버리니까 노동당이요. 예, 레이버 파티 완전히 오래오래 끝나버렸고요. 싸우니까 이제 강경파들만 양쪽에 살아남겠죠. 그래서 끝났고 그러면 이제 가장 국제사에서 얘기하는 건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얘기하는 거는 투 스테이트예요. 투 스테이트인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그 투 스테이트를 국경을 어디로 할 거죠? 그렇지, 그것도 안 되지. 근데 다 아시다시피 6.1 전쟁 있잖아요. 6.1 전쟁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67년 6월 5일에 시작한 전쟁. 네. 67년 6월 4일 국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의견이요? 그건 국제사회 의견이에요. 예. 왜냐면 6.1 전쟁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우리 국방의 화신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항상 배웠던 그 네네. 전쟁이 국제사회에서는 이거는 불법 전쟁이거든요.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때 획득한 땅 지금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골란 고원을. 예. 예루살렘도 여기 지금 주인이 없는 땅이고요. 그 전날인 6월 4일을 국경으로 해서 두 국가로 나누자 이거예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뉘긴 하죠.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다가 지하 터널을 뚫어서 연결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예. 야. 그게 6월 4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그렇구나. 예.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오케이. 근데 그러면 정착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스라엘이 여기 가서 살고 있는. 예, 정착촌을 불법 정착촌이거든요. 왜 불법이냐면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67년 6월 5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서 예. 지금 점령지인데 점령지에다는 건축물을 세우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살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식민이거든요.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했거든요, 그거를.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가서 살게. 계속 세가지고 알박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알박기를 해서 완전히 뺀 게 가자 지구입니다. 2005년에 21개 정착촌에 9,000명을 뺐어요. 이스라엘이. 포기를 하겠다. 네. 그때 뺐을 때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끌어냈을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어떻게 니네들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70만 명이에요. 요르단강 서안. 요르단강 서안과 예루살렘에 있는 동예루살렘에 있는 정착촌이 70만 명을 어떻게 끌어내냐 이거죠. 이게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가서 뭐 정착한다고 하는 게 아마 둘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화성 가게 하자 우리. 좀 제안을 좀 하려고. 그래서 투스테이트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안 되겠다 이거.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친화적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어차피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아랍 애들도 아랍어를 쓰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가자 지역은 오랫동안 이집트가 지배했으니까 이집트가 가져가 버리고 요르단강 서안은 요르단에 붙여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집트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원하지를 않아요. 예.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와 요르단은요 정권이 어려워질 겁니다. 일단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일단 인구 구조의 변화도 생길 뿐더러 그렇게 되면은 아랍인들이 늘 해왔던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대의를 짓밟아버린 두 나라지 않습니까? 두 나라는 두고두고 그 욕을 역사적으로 먹을 거고 그것 때문에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그걸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후시 반군이 저렇게 지금 바다에서 저러는 것도 저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빨리 전쟁 일단 끝내라. 전쟁 끝내고 이제 모든 아랍 국가들은 전쟁 끝내야 된다 이거예요. 전쟁을 끝내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간다 이거예요. 예. 다만 UAE 같은 경우에는 전쟁과 경제는 별거니까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경제 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금 바티칸 시국처럼 아예 그냥 뭐 영세 중립국 비슷하게 국제사회가 요거는 니네 땅도 아니고 니네 땅도 아니야. 뭐 자유롭게 오려면 와. 그 대신 뭐 자기 땅이라고 하지 마. 이렇게 관리를 하면 너도 나도 예루살렘은 너네한테 양보 못해가 두 나라의 가장 치열한 거라면 거기서부터 물꼬가 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47년 유엔 결의안 때부터 분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은요 분리객체입니다. 코르푸스 세파라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서양말로 라틴어로 분리된 객체 주인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국제적으로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도 아닙니다. 사실상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습니까? 사실 점령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측 중에 하나가 바티칸이잖아요. 네. 바티칸이 이렇게 그 프란치스코 교황도 최근에 뭐랬냐면 거기는 중립지대로 나와서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투 스테이트로 가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교황 말이라고 누가 듣나요? 예. 천주교 신자들이나 귀 기울이죠. 뭐. 그러면 이 후티 반군의 그 배 습격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뭐 끝나지는 않겠네요.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는 한 계속 이스라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멈출 이유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멈출 이유 없는데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경제 타격이 너무 커요. 에일라트 항구에 배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스라엘 항구가 가장 큰 항구가 하나 있는데 그 수입을 못하는 수에즈원에서 들어오는 항구가 거기 텅텅 비었잖아요. 배가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굉장히 충격이 크죠.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들어오는 배들은요 반대쪽으로 홍해 위로 해가지고 다시 위쪽에서 내려오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후시 반군이 거기까지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물류비도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랍 쪽에서 나오는 게 이 전쟁 끝나면 전쟁 딱 마무리하면 후시 안 한다. 그러니까 다 압력인 거죠. 근데 이게 후티 반군이 여기를 점령하면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쟁 끝나고도 계속
뭐지 받자야 이건 뭐야 수에즈를 왜 그럼 이집트가 통행료 받냐? 똑같은 거지. 근데 이제 전쟁 그럼 할수 끝난 있을 것 같은데요? 전쟁 끝난 다음에는 하면은 이제 진짜로 두들겨 맞죠.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한테. 예. 그거 안 할 겁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그렇게 무리한 짓을 안 해요. 지금은 그냥 예, 지금은 상황이 명분이 그러죠. 있으니까 주변이 봐주지. 네,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고 원래 이 후시 반군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좀 순진한 면이 있습니다. 네, 순진한 면이 있어서 잔머리는 쓰지는 않아요. 올고든 분들이라고 그래서 아까부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이죠. 우리도 우리 해군도 그쪽에 나가 있고 사실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미국이 다국적으로 할 때 우리한테 분명히 하면 우리가 받아줄 텐데 근데 저는 항상 그 반대를 했거든요. 하지 말자. 왜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아니 후시 반군이 잡고 있는 거 우리한테 지금 영향이 별로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스라엘 전쟁만 끝나면 그 끝날 문제를 갖다가 왜 우리가 굳이 불편을 하면서 더군다나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우리 중동하고 사업 안 해 그러면 괜찮지만 중동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저렇게 하면서 예, 굳이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할 필요 없는 거죠. 예. 사우디가 한다 그러면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사우디도 뭐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사우디 한다는 게 뭘 하는? 사우디가 우리 후시 막을게 한다면은 우리 막을 테니까 한국 좀 도와줘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죠. 이긴 하지만 사우디랑 협력을 좀 하면 좋으니까. 네, 근데 이제 사우디가 뭐 전혀 안 그러는데요. 근데 미국이랑 같이 손잡고 후티를 예, 공격하러 가면 안 된다. 예, 그럼 한국의 이미지만 다 나빠지죠 중동에서. 우리가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보고 손 내미는 이유 갔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우리에게? 아니 한국이 제일 뭐 만만하니까요. 한국 배가 그 근처에 있나요? 우리 군함 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덴만에. 아덴만에 예, 예. 또 예전에 그 때문에 보호하러. 예. 그 잠깐만 좀 빌리자 한다고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이란도 제일 신경 쓰이는 거지 않습니까? 왜 니네들이 자꾸만 움직이냐 호르무즈까지 그럴 필요가 그냥 굳이 우리는 지금 왜냐면 우리가 중동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기업에 타격을 주면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진짜로 지금 우리가 뭐 절체절명을 해서 북한과 문제해가지고 엄청난 사건이라면 몰라도 이제 그게 아닌 이상은 굳이 우리가 아랍 민심은 거스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우 복잡해. 아니 사실 복잡하지는 않아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예요. 전쟁만 마무리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전쟁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 나오는 게 홍해 이것 때문에 뭐 확전이 된다. 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때리니까 확전이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이란이 그렇게 바보 같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란 확전 안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러고 있겠죠. 그럼요. 네. 확전하면 진짜 초반에 했죠. 그러니까 이란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계획을 짠 게임에서 싸워야지 유리하죠. 왜 끌려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란은 네탄야후를 굉장히 교활한 사탄으로 봐요. 네. 그래서 아주 악마인데 악마가 머리도 잘 써서 어떻게 해서든 이란을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란을 끌고 들어가려면 헤즈볼라하고 한판을 해야 돼요. 헤즈볼라하고 한판을 하면은요. 이란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참전 안 할 수 없고. 예. 끌려 들어가면 미국도 끌려 들어가야 돼요. 이란이 들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네타냐후는 그렇게 해서라도 미국의 힘을 빌려서 이란을 이번에 없애자. 그러니까 이란은 그게 이란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예, 네타냐후가 분명히 우리를 끌고 들어올 거라고 보는. 그래가지고 이 싸움을 자기가 우리를 못 때리니까 미국으로 해서 미국이 우리를 때리게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헤즈볼라를 끌고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헤즈볼라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이란이 그 테러 당했을 때도 전부 다들 걱정했잖아요. 네. 근데 이란의 성명서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우리가 분명히 보복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젠지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예, 언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강도로 서로 뭐 표적 살해라든지 저강도의 테러는 있겠지만 대규모의 확전은 지금 중동 어느 나라도 원하지 않습니다. 네타냐후는 생각이 조금 강경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왕 한 김에 지금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까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냐. 근데 헤즈볼라가 전쟁을 또 쉽게 할 수 없는 게요. 헤즈볼라가 만약에 레바논을 완전히 장악해서 레바논을 운영하고 있는 세력이라면
해볼만 하겠죠. 그런데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일부거든요. 거기도 반군이지. 그러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만 때리겠습니까? 레바논을 때릴 거예요. 음. 그러면 헤즈볼라는 난처한 입장이 돼요. 레바논에 다른 파들 있지 않습니까? 네. 헤즈볼라한테 야왜 우리까지 피해를 입게 하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이어도 레바논을 때려요. 그렇게 되면은 헤즈볼라를 괴롭게 만들려면은 그 상황이 벌어지기 뻔한데 헤즈볼라가 그거를 감당하기 어렵죠. 같이 연정하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야. 남북 간의 대결은 대결도 아니네요, 그냥.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 사건으로서 중동의 평화는 단 한 가지만 해결되면 된다. 팔레스타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근데 이게 어려워서 어렵다. 이게 이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의를 보고는 제일 못 참는 올곧은 분들이 모여 계신 예민한 예멘이 하여튼 그래도 우리 안 돼 이스라엘 미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네,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이 사진 한번 보여주고 네, 가고 싶어요. 보시죠. 이 사진은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후시라는 사진인데요. 예, 여기가 지금 이게 2004년에 당시 예멘 정부가 죽인 네. 후세인 바드루틴 알 후시 음. 이 사람이고요. 이 동생이에요. 지금 현재 동생이 네. 안사룰라 공식명은 안사룰라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볼 때 알 후시 반군의 지금 지도자입니다. 2004년부터 이 사람이 이끌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압둘 말릭 알 후시고요. 올곧게 여기는 생기셨네요. 후세인 알 바드루틴 후시고. 알겠습니다. 야. 네. 우리나라는 진짜 평화로운 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네. 네.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라는 영혼 없는 멘트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예. 역시 박현도 교수님이 나오니까 뭔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배경이 싹 네.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건 이 전쟁이 멈춘다는 건지 확산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네. 근데 확전될 가능성이 약하다. 알겠습니다. 다만 성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의 실수 한 방이 큰 화를 부를 수는 수도 있지만 있다. 매우 현재로서는 확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미국도 없고 이란도 없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대학교 감사합니다. 박현도 교수였고요. 저는 바로 마감하고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갑니다.